광주광역시에 위치한 1급 자동차 정비소. LPG 개조를 위해 이곳을 찾은 자동차 한 대가 정비소로 들어서는데요. 이 차는 RV차고 지금 나온 신형입니다. 연비 때문에 이제 부담이 많이 가시니까 이제 LPG로 장착을 하시는 겁니다. 곧바로 개조 작업에 돌입하는 작업자. 트렁크 내부를 확인하는 것 같더니 이내 트렁크 안쪽을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트렁크 바닥의 철판을 거침없이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RV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트렁크 안쪽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LPG 용기를 장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LPG 용기가 밑으로 장착이 됩니다. RV 차량의 경우 트렁크 안쪽에 LPG 용기를 장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체 하부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장착해야만 한다는군요. LPG 용기를 케이스에 넣고 고정시켜주는 작업자. 연료통을 잡아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장정 셋이서 LPG 용기를 들어올려 차량 하부에 장착할 준비를 하는데요. 50kg? 조립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리프트를 이용해 임시로 받쳐둡니다. 올려. 여기만 맞춰. 올려. 올려. 됐어. 들어. 대략 이런 모습으로 장착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려오면요 바닥 같은 거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카바 자체가 그런 안전장치 작용을 하는 거죠. LPG 용기 장착이 끝나고 나면 이번엔 연료 주입구를 만들어줍니다. 연료 주입구를 네. 만들기 위해서 네. 가공을 하는 겁니다. 저 옆자리에다가 같이 쓰는 겁니다. 휘발유 주입구 옆에 나란히 자리하게 된다는 LPG 주입구. 다음은 차체 안쪽 공간으로 주입구와 용기 사이에 연료 배관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이거다. 맨 처음 트렁크 바닥을 뚫었던 공간엔 LPG 용기 게이지가 자리하게 된다는군요. LPG로만 가는 거예요, 차량이? LPG가 다 소모가 되시면 휘발유로도 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휘발유로 뭐 500km를 탔다라고 하면 LPG로 또 알파로 500km를 1000km 이상을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번엔 엔진룸 아래쪽에 차량 하체를 뜯어내기 시작하는 작업자. 연료 탱크에서 이제 엔진으로 가는 연료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작업하기 위해서 공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 확보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배관 연결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 LPG 연료 라인선하고 배선하고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그래서 저거 앞쪽으로 즉 휘발유 연료만 사용하던 차량에 LPG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서 두 가지 연료를 모두 동력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개조를 하는 겁니다. 도망가야 돼. 밀어봐. 가. 됐어. 이제 내려와. 2인 1조로 합을 맞춰 위아래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LPG 연료 배관 연결 작업. 엔진에서부터 이어진 연료 배관은 LPG 용기와 마지막으로 연결을 해주는데요.
이번엔 다시 엔진룸으로 향해 기존에 사용하던 휘발유용 고압 펌프를 교체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연료 고압 펌프인데요. 네네. LPG 개조용으로 이미 작업되어 있는 고압 펌프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LPG용 개조용은 여기에 가공을 해서 똑같은 연료 펌프인데 가공을 해서 여기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압 펌프 역시 두 가지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교체하게 되는 건데요. 고압 펌프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나면 각각의 연료 배관을 다시 이어주면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는군요. 그 시각 옆쪽에 자리한 승용차 또한 LPG 개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RV 차량이 트렁크 하부를 뚫어 차체 아래쪽에 LPG 용기를 장착했다면 승용차의 경우 트렁크 안쪽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곧바로 용기를 장착하게 된답니다. 다시 빼내면 이 스페어 지금 들어가 있는 공간에다가 LPG 통을 여기다 공간을 확보해서 넣을 거예요. 이쪽에 얹기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제 연료통을 안전하게 장착하기 위해서 여기에 고정 브라켓을 다 다시 뜯어낼 거예요. 바닥을 평평하게 해야 연료통이 들어가도 안전하게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빈 자리에 LPG 용기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작업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답니다. 보다 안전하게 용기를 장착하기 위해선 스페어 타이어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브라켓들을 전부 뜯어내야만 한다는데요. 좁은 트렁크 속에 들어가 작업을 하려니 만만치 않습니다. 안에 철판하고 밖에 철판하고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철판이 밑에도 두 겹이에요? 한 겹이 아니고? 예, 그렇죠. 이후에 용기가 장착될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작업을 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작업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는 없답니다. 쉽게 떨어지면 편하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가공을 해서 이렇게 철판만 드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마침내 브라켓 철판이 떨어져 나오는데요. 용기가 들어갈 자리는 다시 한번 말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 그 위에 뭔가를 뿌려줍니다. 부식 방지하는 언더코팅제. 브라켓을 떼어내고 생철판이 드러난 자리에는 부식을 막아주는 코팅제를 넉넉히 뿌려주는데요. 뒤를 이어 도톰한 시트지를 덮어 바닥을 평평하게 잡아준답니다. 소음 방진포예요. 연료통이 이 위에 올라가면 쇠하고 맞닿으면 소음이 나니까 그 소음을 이제 방지하고자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겁니다. 이제 준비 작업은 모두 끝난 셈인데요. 여기에 용기를 집어넣고 볼트로 단단히 고정시켜주면 승용차용 LPG 용기 장착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가용은 이렇게 이제 연료통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제 그 다른 엔진에 들어가는 모든 작업들은 SUV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날 오후 RV 차량의 LPG 개조 마무리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엔 또 무슨 작업일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 메인 컴퓨터하고 LPG용 컴퓨터하고 연결해주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배선을 이 메인 컴퓨터 ECU 배선에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있습니다. 배선이 엄청 많아요. 네, 지금 그러면 여기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 이 컴퓨터 배선 박스에 한 105가지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모든 작업을 완료해야 개조가 끝나는 건데요. 배선 하나를 잘못 연결하면 모든 게 컨트롤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시동도 안 될 뿐더러 엔진의 프로그램에 크나큰 손상을 주는 그런 작업이니까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배선들을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신중을 기해 이어주는 작업자. 다음은 운전석 안쪽에 LPG 엔진을 구동시킬 수 있는 스마트 버튼을 장착해 줍니다. 휘발유로도 되고 LPG로도 전환이 되고 그러는 스위치입니다. 이제 개조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차종에 맞는 컴퓨터에 프로그램 리셋을 해줘야 되니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바로 자동차의 엔진을 제어하는 전자 제어 장치 ECU를 업데이트해주는 작업인데요.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료 게이지, 가스의 게이지입니다. 이 눈금을 보시면 가스의 연료 양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불이 들어오게 되면 LPG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 하나로 LPG 구동 상태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출고 전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자. LPG가 다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스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고요. 가스의 이 압력이 통상적으로 8,000에서 한 10,000바 정도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거나 낮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혹시 라인이 있는 가스 라인이 꺾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압력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치 내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모든 개조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그날 오후 정비소로 자동차 한 대가 들어서는데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알고 보니 이 차량 역시 얼마 전 LPG 개조를 거친 차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업직인데 한 달에 보통 한 다른 영업직보다 많이 뛴 건 아니지만 한 달에 5,000, 6,000 킬로 운행을 했었어요. 360 몇만 원 드는 것 같은데 360 몇만 원 들었어요. 360만 원. 네네네. 그 가격이 부담은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기름값을 저희가 한 50만 원 사용했다면 그 기름값이 한 많이 나오면 20 몇만 원, 30만 원 밑으로 나오니까 20만 원씩 계산해도 1년 정도 좀 몇 개월만 타면 그 값은 나와버리죠. 잠시 후 개조 작업을 모두 마친 RV 차량이 최종 구조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자동차 검사소로 향합니다. 어떤 검사들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LPG 누설이 있는가 여부하고, 그다음에 배출가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대기 환경 관련돼 가지고 배출가스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가,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차량 내부의 LPG 누수 검사부터 진행합니다. LPG로 개조했는데 가스가 새는가 안 새는가 연료 라인 쪽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가스가 새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돼 있거든요. 엔진 룸에 이어 LPG 용기 자체의 누수 검사도 이어집니다. 가스 누수 검사를 통과하면 이번엔 차체를 샅샅이 확인하며 구조 변경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직접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차량의 하체 쪽인데 엔진룸에서 트럭까지 가는 LPG 라인을 체크를 하러 내려오는 곳입니다. 아, 이것도 누수 검사 하시는 거예요? 예, 배관이 연결이 제대로 잘 체결이 되어 있는가. 차체하고 견고하게 묶여 있어야 되고요. 이 연료 호스가 뭐 간섭이 된다든가, 뭐 쇠붙이 날카로운데 뭐 붙어 있다든가 그러면 운행 도중에 LPG가 누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관 검사와 더불어 기계 검사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배출가스까지 검사해야 통과가 되는데요. 이제 배출가스 검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타입이기 때문에 바퀴가 구동이 되지 않고 정지 상태에서 공회전에서 배출가스를 한번 측정하고 2,500rpm에서 배출가스를 두 번 측정하는 겁니다. 간혹 시공이 잘못되게 돼 있으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차량의 허용 기준은 CO 가스가 1.0%, HC 가스가 120 ppm, 그다음에 공기 과액률, 연료하고 공기하고 혼합비가 0.90에서 1.10. 과연 검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적합 판정이 나왔네요. 네, 다 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LPG 겸용 구조병에 잘 처리되셨고요. 네네. 적합 처리되셔서 저희 소장님 도장하고 바코드 출력 다 되셨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편 갈수록 설 곳을 잃어가는 노후된 경유 차량들 사이에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다는데요. 매연 저감 장치 장착하는 공업사입니다. 배출가스를 발산하는 데 있어서 디젤 같은 경우는 노후 차량들이 매연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매연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매연 저감 장치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단출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안에 휠타가 있어서 매연을 일단 1차적으로 걸러주고 온도가 높은 고열에서 다시 태워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라고도 불리는 매연 저감 장치는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중 탄화수소 찌꺼기 등의 유해물질을 필터로 거른 뒤 55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연소시켜 공해물질들을 걸러주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저감 장치 장착을 의뢰한 차량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매연을 뿜고 있을지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2004년식 차량입니다. 아주 노후된 경유 차량입니다. 정확한 수치 측정을 위해 매연 포집기가 등장하는데요. 매연 저감 장치 장착 전에 매연 수치를 확인할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올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무섭게 치솟는 매연 수치. 50%까지 나오네요, 이 차량은. 서울의 진입 차량들은 10%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 미만이요? 네네. 그럼 이 차는 못 들어가겠네요? 못 들어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행 제한 조치에 발이 묶인 노후 경유차 차주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는군요. 가격은 4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으로 88%에서 9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점화 장치와 역화 장치 그리고 촉매 장치로 구성된 매연 저감 장치. 엔진 앞에서부터 요 뒤에 여기까지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연결해요. 기존 노후 경유 차량의 배기 장치를 잘라내고 같은 자리에 저감 장치를 이식하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기존 배관을 잘라낼 준비부터 합니다. 에어톱이요. 압축 공기의 힘으로 물체를 자르는 에어톱은 좁은 부위에서도 정교하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개조 작업 시에 즐겨 쓰이는 공구인데요. 여러 장치들이 복잡하게 얽힌 차량 하부에서 필요한 배관만 정교하게 잘라내는 작업에도 유용하게 쓰인다는군요. 떼어낸 배기 장치는 폐기물 수거 업체를 통해 고철로 재활용된답니다. 기존 배기 장치 제거 작업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감 장치 장착이 시작되는데요. 펌프예요. 기름 모다. 기존 배기 장치에는 없었던 장치이기에 자리를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뒤를 이어 저감 장치 본체를 장착하게 되는데요.
차량 주행 시 차체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진동 방지용 고무 패드 위에 장착해주게 된답니다. 본체 무게만 20kg가량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확인해가며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고정시키고 뒤에 파이프 연결하고 배선 연결하면은 이제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저감 장치와 차체 배관을 이어주고 볼트로 조여 단단히 고정해준 다음 배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포집된 매연 덩어리를 태우고 잘게 쪼갠 다음 다시 한번 고온으로 연소시켜 완전히 태워버리게 되는 원리랍니다. 장착이 다 끝난 거예요? 예, 이제 장착은 다 끝났고요. 이제 검사소 가서 매연이 잘 안 나오나 확인만 하면 돼요.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고 다시 한번 검사소를 찾은 노후 경유차. 매연 포집기를 연결한 다음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보는데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연 저감 장치를 많이 달았으면 좋겠습니다.